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응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뭐 제목을 원위의 점에 응용해 썼지만 이건 내가 만든 제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자,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볼 거야. 첫 번째, 3가지? 아니지, 한 4가지 봐야겠지. 자, 어떤 원이 있었어. 원 밖에 어떤 특정 점이 있더래. A점. 두 번째, 원이 있었어. 원 밖에 어떤 직선이 있더래. 세 번째, 두 원이 있었어.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거리의 개념을 볼 거야. 거리. 어떤 부분의 거리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볼 거야. 자, 뭔 말이냐? 이 원 위에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 따질 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요 A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몇이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얘는 두 원의 두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그걸 따지고 싶은 거야. 자,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점이 이렇게 있대. 뭐 예를 들어서 뭐 P점. 그러면 거리면 뭘 말하는 거야? 얘가 거리지. 그렇지? 뭐 거리가 뭐 저것만 있나? P점이 여기쯤 있었으면 그때 거리값은 얘가 거리값이겠지? 저런 식으로 되게 수업 맞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거리값 중에서 제일 짧고 제일 긴 건 몇이냐? 그럼 대충 보시면요. 제일 짧은 길이면 대충 요쯤 있을 것 같아. 대충. 그치? 요쯤 어딘가 있었을 때 제일 짧은 거리인데 그러면 제일 긴 거리는 어딜까? 이 점을 저쪽 건너편으로 보냈을 때가 제일 멀지. 뭐 건너편? 중심 건너편. 맞습니까? 요쯤에 여기쯤에 P점이 오면 제일 짧은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요쯤 어딘가가 요쯤 어딘가에 P점이 있으면 제일 짧은 거리인데 제일 먼 거리가 되려면 이 점을 저쪽 건너편으로 넘겨야 돼. 먼 건너편, 중심 건너편. 중심 건너편? 그러면 제일 짧았을 때 P점과 제일 멀었을 때의 P점을 쭉 이으면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개념을 살짝 이용한다면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중심이 요쯤 있다 칩시다. 자, 얘도 중심을 그리고 얘도 중심, 요것도 중심. 잡았어. 자, 뭐 하자? 이거 할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A점을 지나는 선을 그릴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요 점이 P점일 때가 제일 짧은 최소 거리고 P점이 요 점이었을 때가 제일 먼 최대값이 될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얘도 마찬가지.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에서 뭐 하자? 중심에서 L이라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쭉. 그랬을 때 요 길이 값이 최소 길이, 요 길이 값이 최대 길이였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앞에 1번과 2번의 내용을 응용한다면 얘도 마찬가지겠네. 뭐 하면 되겠어? 중심과 중심가에 대한 선보를 쭉 그는 거죠. 그러면 제일 짧은 거리 뭐가 되겠어? 요거. 이게 최소 거리. 제일 긴 건 이게 최대 길이. 됐나요? 그 문제는 저 라지 m 값과 스몰 m 값은 어떻게 구하냐고. 자, 주어진 부분에 세개 잡자. 어차피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는 애초에 저걸 찾아서 문제 푸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다? 어차피 문제 풀게 되면 A점 주어질 거고 원 중심 좌표 주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요 스몰 m이라는 최소 거리랑 라지 m이라는 최대 거리를 구할 거면 얘를 구할 거야. 맨 처음에 요 원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의 값. 그래서 뭐 하자? 저 D 값에다가 반지름을 하나 빼면 스몰 m 될 거고 반지름을 더하면 라지 m 되겠네. 되나요? 자, 그래서 뭐야? 결론은 최대 거리의 값은 저 B라는 원의 중심부터 A점까지의 거리에서 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될 것이고 최소값 M은 반대로 D-R 되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대충 확인이 돼. 그럼 뭐가 돼? 이것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값을 구한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반지름 하나 빼면 최소 거리 될 것이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길이 값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 값은 D 플러스 R, 최소 값은 D 마이너스 R인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뭐 하겠어?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왜 이거부터 구해? 두 원의 중심들은 다 주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을 빼고 더하면 그래서 여기서 최대 길이 값은 저 D 값에다가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하고 최소 M 값은 저 중심 간의 거리에서 두 원의 반지름을 각각 빼주면 저게 최소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꼴들. 얘들은 어떤 뭐 개념이라기 보이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3번까지 우선. 자, 이해되실까요? 뭐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 됐지? 자, 다음 네 번째. 자, 적어도 되죠? 자, 또 다른 내용. 자, 6번까지 갈 거야. 6번까지. 자, 네 번째. 이번엔 뭐다? 어떤 원이 있었어. 요 원 밖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더래. 자, 뭘 하고 싶다? 아까랑 비슷해요. 어떤 거리적 개념인 건데 이번엔 접선을 그으래. 접선을 긋지. A점에서. 그래서 접점 좌표를 B점이라 하재. 자,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뭘 구하고 싶다? A점부터 B점까지의 요 거리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선분 AB의 길이. 저 보라색 길이. 자, 이것도 방정식적인 풀이법을 추사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원이랑 연립을 해서 B점 좌표를 찾고 B점과 A점 사이 거리 구하면 돼.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왜?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것도 도형적인 성질을 쓸 거야. 자, 원의 중심이 있었을 겁니다. 원의 중심. 그러면 주어진 원의 중심에서 어떤 성질? 항상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 그 반지르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어이구, 그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의 중심. 어차피 반지름은 주어질 테니까 원 중심과 저 밖에 있는 A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선분 AB의 길이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분 뭐 찾으면 되겠어? 원 중심부터 A점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반지름은 주어질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이게 네 번째 응용 문제. 됐나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뭐 어차피 문제에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고민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유형화 시켜서 보자는 것 뿐인 거야. 자, 다섯 번째. 이번엔 뭐 할 거야? 자, 어떤 두 원이 있어. 자, 이 두 원에다가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릴 거야. 동시에 접하는 접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접점을 A점, B점 했대. A점, B점. 자, 뭘 찾고 싶다? 요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자, 전부 다 공식은 없습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 구할 거냐? 얘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저 네 번째에 대한 응용 문제와 비슷하게 얘도 직각삼각형을 살짝 응용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방법 쓴다? 자, 각각 원의 중심들이 존재를 하겠지. O와 O'. 자, 뭐를 하자? 각각의 원의 중심에서 저 접점에다가 반지름들을 그을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수직. 수직. 자, 아직까지 뭐 별 게 없어요. 다음 단계. 요 원의 중심에서 조금 이 반지름보다 긴 반지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너무 삐뚤다. 살짝. 자, 수선의 발을 내리자. 이렇게. 그럼 당연히 90도, 90도, 90도면 얘도 90도겠지. 뭐 돼? 직사각형. 그럼 제가 직사각형이면 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쭉 연결을 해버렸어. 그럼 뭐 나와? 직각삼각형. 어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A부터 D까지를 그냥 L 잡았대.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도 L이었겠네? 맞습니까? 그럼 뭘로 푼다고? 요거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요 길이 값을 R 잡고 요거 반지름 R 다시 잡으면 요 값이 R이니까 우리는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와 자, 요 길이 값은 R 다시 마이너스 R 값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저 L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요런 형태꼴 안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L 길이를 구하자. 이게 방법. 됐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섯 번째. 자, 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번엔 이런 그림. 자,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었어. 자, 이번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자, 요점 좌표 A라고 하고 요점을 갖다가 B라 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구하자?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저 보라색 길이. 자, 요것도 L이라고 합시다. 쟤를 구하고 싶어. 자, 이것도 5번 내용과 흡사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비슷해요. 자, 얘도 원의 중심. 요것도 원의 중심. O' O 잡았어. 자, 뭐 하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반지름 긋자. 당연히 90도. 얘도 원의 중심에서 접점 B에 반지름 긋자. 당연히 90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가 특정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래서 똑같아.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자, 둘 중에 하나를 연장을 시킬 거야. 연장을 시켜서 저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이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럼 당연히 직사각형 될 테니까 얘가 L 되겠지. 똑같이. 자, 우리 L만 구하면 돼. L만. 다음 단계 뭐 할까요? 요거 다음 단계 뭐였어?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선 거잖아. 똑같아.
선 그어주면 요거 직각삼각형. 그럼 얘는 뭐야? 요거 반지름 R 잡았어. 요거 반지름 R 다시 잡았어. 근데 요것도 R이니까 이때는 저 길이 값을 뭘로 잡으면 돼? R 더하기 R 다시 값으로 잡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어차피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L값 길이 구할 수 있죠. 되나 여기까지? 자,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 이런 유형의 문제도 존재를 한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예전 같으면 그냥 문제 안에서 해결을 했고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그냥 유형화 시켜서 미리 한번 보시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됐죠?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뭔가 내용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공식 비스무리하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한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가지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요만큼 내용 갖고 문제 한번 가보자. 근데 이 정도 6가지는 해놓고 이제 문제 보면 그냥 산수 돼.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려볼 것도 없이 그냥 산수스럽게 문제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샥샥샥샥. 으쌰. 자, 92번. 어떤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이 4루토일 때 양수 R의 값을 구하라. 딱 나와야지. 뭐 나오겠어? 이건 그림 그려보지 않아도 원이 있고 밖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어떤 점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야? 이거네요. 중심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 돼야겠지. 그쵸? 그림 그려보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지금 4루트 5랬어. 자, 어떤 점이야? 3,-6인 점이고요. 자, 어떤 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원이니까 중심좌표가 원점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뭐 하자? 첫째, D값 계산하자. D값. 뭔 D값? 요 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의 값. 계산하시면 x끼리의 차의 제곱 9, y좌표 차이의 제곱 36, 루트 45, 3루트 5 나오겠지. 다 했네? 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반지름은 아주 심플하게 루트 5 나오죠. 거의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될까요? 간단하죠? 그렇죠? 자, 쉽습니다. 자, 다음은요. 93번. 점 A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B를 할 때 선분의 1비. 자, 이것도 공식 있지. 아니, 공식이 방법이 정해져 있죠. 자, 원에 있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점 B를 그었어. 자, 요거 길이값 구하지. 그러면 내용 그대로 접근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y에 마이너스 4는 0. 그럼 뭘 찾아야 돼? 어차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그은 다음에 요거 길이값 따져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원의 중심좌표 찾아야 되고 반지름 찾아야죠. 자, 찾을 수 있을까요? 요거 바로 보자마자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네. x-1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4, 1에서 9 나오지. 그러면 주어진 원의 중심좌표는 1,-2, 반지름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A점 좌표 뭘 했어? 마이너스 2,3이니까 당연히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요 길이값 구할 수 있다. 뭐 되겠습니까? 1,-2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게 되면 x좌표 차이값 제곱 9, y좌표 차이의 제곱값 25 해서 몇 나와? 루트 34 나오죠. 그럼 다 했네.
저 루트 34와 3이라는 길이값을 이용해서 선분 A, B를 피타고라스로 정리하시면 루트 34 제곱에서 3제곱 뺀 값의 루트 5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네. 어차피 유형이 이렇다,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한번 잡아놓고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념을 다 한 건 아닙니다. 하나 더 해야 돼. 그건 좀 이따 하려고 이제 남겨놨어. 자, 다음은 94번 볼게요. 아이고, 뭐 94번도 뭐야. 그냥 원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뭐 92번이나 뭐 94번이나 뭐 방법 똑같잖아. 자, 그냥 여기다 봐도 되겠네. 자, 94번도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94번도. 자, 어떤 원이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0이니까. 자, 우선 어떤 원인지부터 한번 봐보죠. 암산 될까요?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제곱은 몇 나와? 1, 9, 12, 8 나오나? 됐지? 그러면 중심 좌표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2루트 2인 원이야. 자, 뭐하지? 요 원에서부터 어떤 직선까지 x-y-1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값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뭐만 기억하면 돼? 원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따진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냐 빼냐 요것만 따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나오겠습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최대값은 d 더하기 r이었었고 최소값은 d 빼기 r이었잖아. 근데 우리 뭐 구할 거야? 각각을 따로 구하지 마시고요. 이거 더한 값 찾으래. 이거 더한 값. 근데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돼? 이거 없어지는데? 그럼 더하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값은 그냥 2d인데? 아, 요거 거리값 2배구나.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래. 물론 문제는 a하고 b라고 써있지만 스몰 a, 스몰 b라고 써있지만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면 없어지고 그냥 거리값이 2배인 거야. 그럼 다 했네요.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루트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 2분의 절대값 대입 대비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값. 그쵸? 몇입니까? 5? 루트 2분의 5였대. 그럼 뭐야 이거? 2분의 5루트 2잖아. 그쵸? 다 했네요. 답은 2배 한 값, 5루트 2. 자, 최대값, 최소값을 일일이 안 구해보셔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원위에 있는 점에 대한 내용의 응용을 봤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이게 원 제일 마지막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기다 내용을 그냥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우리가 맨 앞에서 점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지금 여기에서 원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 그럼 맨 처음에 점에 대한 내용 배웠을 때도 맨 마지막에 나왔던 개념과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도 똑같이 맨 마지막에 나왔던 개념. 자취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그 개념을 볼 거야. 근데 실제로 자취의 방정식인 것은 뭔가 개념화시켜서 보여줄 거리가 없어요. 원래는. 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뭘 줄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조건을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게 자취이거든. 근데 원은 개념화시킬 수 있는 자취가 하나 있어. 개념화시킬 수 있는. 자, 얼마나 유명한지 그 자취는 제목도 이름도 붙어 있어. 자, 어떤 자취를 말하는 거냐? 약간 좀 특별한, 특수한. 자, 이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이거는 내용으로 써드려야 돼요.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두 점은 어떤 점? 자, 좌표 평면상에 A점하고 B점이 있더래. 근데 우린 뭐 할 거냐? 자, 이거 자취 말하는 거야 지금.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한 자취. 근데 내용 자체가 워낙 특수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아예 이름도 붙어 있고 아예 내용적으로 유용화시킨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아폴로니우스, 네,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입니다.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PA와 PB의 B값이 뭔 말이야? P점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와 P점에서부터 B점까지 거리가 M 대 N인. 자, 조심할 건 그냥 거리의 B가 M 대 N인 거지 내분점, 외분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 값이 M 대 N이야? 그러면 이렇게 꺾인 상태의 거리를 따질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저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름은 원이네. 아, 이 내용을 쫓아서 P점에 대한 자취를 구하면 걔는 원 나오나 봐. 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무슨 원이 나오느냐? 자,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냥 읽어만 두시고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뭐 이걸 외워서 하고 자시고 그런 정도로 대단히 뭐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식 만들어냈을 때 어렵지 않게 식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내용만 전달해드리면 뭐가 되냐면 자, 이걸 만족하는 자취는 말 그대로 원이야. 근데 그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보통. 자, 여기 A점이 있고요. 요쯤에 B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 자, 임의상 M값이 더 크다라고 할게요. M값이.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안 이쁘게 그렸다. 좀 이쁘게. 다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진 저 M 대 N이 뭘 말하는 거야? 아무 점이나 찍어도 요 거리가 M 대 N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어차피 얘도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식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어떤 뭐 책들 보면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대로 식을 만들게끔 유도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 왜냐하면 그냥 얘만 정리하면 돼. 주어진 요것만 정리하면 어떻게 하겠어? P점 좌표를 갖다냐 x 다시 콤마 y 다시 잡아놓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뭐만 얘만 정리하면 저절로 식이 나와. 근데 이런 관계가 있지. 주어진 부분에서 요 점과 요 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 점은 A, B의 M 대 N 내분점이고 요 점은 A, B의 M 대 N 외분점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이 거리가 M 대 N일 거 아니야. 당연히. 내분점.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이 거리가 M 대 N이었을 거야.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분점, 외분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내분점 좌표 찾고 외분점 찾아서 그걸 갖고 원을 만들자라고 설명되어지는 책들도 있어. 근데 굳이? 연산이 더 긴데? 차라리 그냥 이거 정리하기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차라리?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약간 독특한 형태야.
그래서 실제로 이 개념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긴 하지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쓰일 때가 엄청 많아. 열나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게 기차 바퀴. 그때 쓰여.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뭐 어떤 활용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배운 것뿐인 거예요.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왜 알아둬야 돼?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 단순히 이 원방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길이에 관련된 문제, 넓이에 관련된 문제, 각의 크기에 관련된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먼저 할 것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취는 원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만약에 m값이 아니라 n값이 더 컸었다면 그때 원은 이쪽에 그려질 거야. 반대쪽에.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왜? 나중에 저게 어떤 도형 나온지 모르는 상태 풀면 다 만들어 봐야 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음처럼 형태를 잡아놓으면 얘는 무조건 원의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응용되는 문제도 원에 관련된 걸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봅시다. 아폴로니우스 원.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 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아니지만 그냥 또 다른 자취에 대한 문제를 보죠. 95번. 자, 지울게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자, 뭐야? 자, 어떤 A점이 있고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점 P가 있더래. 근데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P점이 고정된 점은 아니야. 그냥 원 위에 점이 있대. 원 위에. 근데 우리 뭐 하지? A점과 P점의 중점의 자취의 길을 구해라. 자, 중점이라는 대상물의 자취를 찾으래. 중점이라는 대상물.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있대요. 안 이뻐. 더 안 이뻐. 몰라.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저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 이 밖에 어딘가에 A점이 있어. 자, 결론이 뭐야? 어떤 대상물에 대한 자취를 찾으래. 어떤 대상물에. 근데 그 대상물이 뭐야?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부터 A점까지의 선분에 대한 중점이 대상물인 거야. 자, Q점으로 잡을게요. 이 중점이 대상물이야. 자, 우리가 찾는 자취는 무엇에 대한 자취? Q점에 대한 자취야. Q점에 대한 자취.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이 뭐 찾지? 저 자취가 어떤 도형을 나타내나 봐. 그랬더니 그 도형의 길이 구하래. 그러면 저 Q점이라는 게 어떤 형태 꼴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선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맨 먼저 자취의 방정식을 그릴 거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자? 자, 주어진 Q점, 어차피 P점 같은 경우에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서 계산되어지는 점이어서 얘는 상수화 시킬 거지만 Q점은 정해지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변수화 시킬 거야. 근데 변수를 쓰려고 봤더니 벌써 x, y 변수 썼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x-y-라고 쓸게요. P점은 정해진 값이니까 상수꼴로 a, b 잡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야? Q점의 자취라는 것은 저 Q점에 대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나?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중점이다라는 개념을 씁시다. 자, A점과 P점의 중점이 Q점입니다. 그래서 중점 만들면 뭐 돼? 공식 간단하죠? A 플러스 2, 2분의 B-1이겠지. 그래서 관계를 설정했더니 뭐 나옵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 Y-는 2분의 B-1이 만들어져서 안타깝게도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서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요쯤 되면 이거 저기 저 앞에서 저 점에서 했던 자취랑 똑같은데? 형태가. 자, 우리의 목적 뭐라고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야 돼. 안 만들어져. 그래서 뭔가 빌렸을 거야. 뭘 빌렸어? 이거. 자, P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 말은 뭐가 돼? P점 좌표를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X에다가 A 넣고 Y에 B 넣어도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것도 살짝 바꾸려고. A는 2X--2, B는 2Y- 플러스 1. 그래서 저기 X와 Y에 A하고 B를 넣을 수 있다면 그 A하고 B 대신에 얘네 넣어도 될 거 아니야, 이걸. 대신해서. 대입해도.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대입시켜주게 되면 2x--2 더하기 제곱 2y-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은 4 하고 나오겠네? 그럼 관계 만들어졌네? 그러면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요거 기호는 지워도 되지. 어차피 서로 구분 짓게 만들려고 쓴 기호니까 필요가 없는 기호거든. 그러면 정리합시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원이지. 정리하면 원 나오겠지. 즉 Q점 자취를 구하면 원 나오는 거야. 원. 그래서 저 자취의 길이 구해봐. 그러면 우리 뭘 구하면 돼? 원 둘레 구하면 돼. 그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4x의 제곱 더하기 저거 2y 더하기 2의 제곱이면 2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쓰셔도 되죠. 되나요? 결론. 이렇게 정리해서 Q점의 자취는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야. 따라서 저기서 말하는 그 자취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나왔지.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아니 쌤, 저 그냥 뭐 자취의 방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이만 구하는 건데 이렇게 주구장창 자취를 다 구한 다음에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봐. A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지. 그렇죠? A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때 P점이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 중점도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A점 고정되어 있고 막대기가 계속 돌고 있으면 그 가운데 점 계속 돌 거야. 즉 여기서 봤을 때 뭔 생각 들어야 돼? 이거 어차피 Q점은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될까? 문만식? 되겠어? 그럼 뭐만 하면 돼? 그러면 어차피 Q점은 이렇게 만들어보지 않아도 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관계가 있어요. 주어진 부분. 무슨 관계? 여기 쓰여진 요 B에 따른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요거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 내가 만든 식이거든. 내가 계산 만들었어. 나중에 시험 가까워지면 그때 만들어야 될 거야. 지금은 이거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가까워져서 실전편 들어갔을 때 그래서 2학기 어차피 이거 2학기인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야. 그때 가까워지면 이렇게 식 만들지 않아도 약간의 식을 살짝 써주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들. 뭐야? 원 나와. 그래서 자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 이것도 알아야 돼. 왜? 주어진 내용에 따른 자취 구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서술형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원은